한국 K2 전차의 성능은 세계 선두 T-14만 맞설 수 있다. 전차는 흔히 지상전의 왕자라는 타이틀로 불립니다. 바꿔 말하면 지상전에서 전차만큼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없다는 것인데요.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 첨단 무기가 속속 미래전장에 등장하고 있음에도 지역을 점령하고 확보해야 하는 지상군의 특성상 그 타이틀을 반납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군사 강국들의 주력 전차 중에서도 한국의 흑표 전차는 명품 전차로 불리고 있는데요. K1 전차보다 강화된 장갑과 개선된 사격 통제 장치, 데이터 링크를 이용한 통합적 전장 관리 능력, 강력해진 파워팩과 현수 장치, 능동 방어 체계 등이 적용돼 세계 최강의 전차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한국 육군이 보유한 K2 흑표 전차를 현재 실전 매치된 전차 중 최강으로 평가했는데요. 이 매체는 한국의 민간 산업이 세계적인 리더로 부상하면서 방위산업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 방위산업 발전의 주요 이정표는 한국 최초의 완전한 국산 전차인 K2 흑표 전차였다면서 한국은 흑표를 시작으로 미국 동맹국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제품인 세종대왕급 구축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을 자력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서구 및 러시아 제품의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무기시장 점유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중국의 대표 군사 매체인 신화군 사망이 해당 칼럼을 인용한 기사를 실으면서 중국 네티즌들도 뜨겁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중국 기사 내용과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K2 전차의 성능은 세계 선두 T-14만 맞설 수 있다. 지리적으로 작은 국가인 한국은 영락없는 군사 장비 대국이다. 한국은 냉전 종식 이후 나토 표준과 호환되는 세계 최고의 무기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의 동맹국 중 한국은 미국의 이지스 체계를 사용하는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유럽에서 인기 있는 K9 자주포를 비롯한 경쟁력 있는 무기와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 매체인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에 따르면 K2 전차는 세계 최고의 전차 디자인을 참고하고 국내 혁신과 결합해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냈다. 또한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는 한국의 K2와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꼽았다. 주요 군사비 지출 국가인 한국은 이미 수입 무기 의존도를 줄였고 한국의 방위산업체도 자국군의 군수품 공급 계약을 통해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수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삼성, 대우,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은 점점 더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게 되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일정 수준의 자급자족을 이루었다. 한국 방위산업 굵기의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는 1990년대 중반 개발을 시작해 2006년 설계된 K2 전차의 완성이었다. K2 전차는 K1 전차를 계승했고 K1 전차는 미 육군의 M1A1 에이브람스를 기반으로 설계됐다. K1 전차는 한국의 고유 디자인이 아닌데다 성능도 국제 평균보다 부족한데 이는 위력이 약한 105mm 주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K2 전차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에 탑재된 사격 통제 시스템, 독일 라인메탈사의 120mm 55구 경장 주포 등을 포함하여 세계 선진 전차의 설계 요소를 참고하고 이를 국내 혁신과 결합했다. 게다가 K2 전차는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하여 서방 전차에 비해 승무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분당 10발의 높은 연사 속도를 자랑해 부러움을 자아낸다. K2 전차에 주목할 만한 설계 포인트는 첨단 유기압식 현가장치와 밀리미터 밴드 레이더를 채택한 것으로 인해 한국의 산악 환경에서 매우 유용하다. 첨단 레이저 조기 경보 시스템은 빠른 속도로 포탑을 적 목표물로 돌려 반격 시간을 단축하고 생존력을 높일 수 있다. 이 전차는 당초 러시아 T-14 아르마타와 유사한 무인 포탑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무인 포탑의 개발과 설치가 까다로워 결국 개발을 포기했다. 현재 T-14 아르마타는 유일하게 K2 흑표 전차와 대적할 수 있는 경쟁자로 꼽힌다. K2 전차의 화력 통제 시스템은 포탑에 배치된 고주파 레이더와 연결돼 있으며 측통 센서와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배치돼 있다. 이 전차는 또한 열영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고정 모드로 전환하고 9.8km 범위 내에 특정 표적을 추적할 수 있으므로 사수가 더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으며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와 교전할 수도 있다.
K2는 전차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복합 장갑 및 폭발 반응 장갑을 장착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적의 미사일을 조기에 경고하는 밀리미터파 대역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K2는 높은 기동성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으며 시속 70km에 도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차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K2 전차의 전체적인 성능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의 전차를 능가하며 러시아의 T-14와 대등하다. T-14 아르마타는 T-64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갖췄으며 무인 포탑 등 전례 없는 독특한 설계로 혁명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K2 전차는 대당 850만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중동과 유럽 여러 나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터키는 이전에 운용 중이던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부진하자 K2 전차의 라이센스를 도입하여 파생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터키,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 무기를 다량 확보했으며 한국의 미국산 무기 수입 비중은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KF-X 스텔스 전투기는 F-35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성격이나 그 이후 차세대 국산 전투기는 미국산 전투기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K2 전차 역시 마찬가지인데 현재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전차로서 한국이 장기간 서방 무기에 의존해온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빠르게 성장 중인 한국의 방위산업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서방과 러시아 무기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는 서방 무기 거래상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방산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말 확실히 아시아 1위다. K2는 관통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갑강을 많이 쌓았으며 아주 납작한 포탑은 T-80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부 공간이 작다는 것인데 한국인에게는 충분하다. 에이브람스 차체에 T-90의 포탑을 얹은 건가? 탱크는 이제 보조무기일 뿐이다. 정말 멋있는 전차다. 외형과 도장이 아주 고급스럽고 성능도 좋을 것 같아. 외관은 정말 멋있어. 비록 성숙한 조립품을 사용했지만 통합하면 지표가 매우 우수한 전차다. 기술 지표가 정말 강하고 더 이상 국산화율이 낮다고 비웃을 수 없어. 독일인들은 돈만 주면 기술을 팔고 그 후엔 개조를 하든 수출을 하든 상관하지 않아. 한국 무기는 소총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좋아 보여. 이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의 보도는 한국인이 쓴 것으로 추정됨. 이 장난감은 정말 대단하네. 그런데 이 전차는 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